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주식 단태 사단 주린이를 위한 채널에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마감 체크를 하는 사고 또 사는 또사이 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우리에게 숨을 못 쉬는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었지만 그냥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준 건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만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덜 빠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의 패턴들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이평이 잘 가다가 쭉 흘러버렸습니다. 쭉 흘렀다는 거는 아무리 시장을 이기는 차트가 좋은 종목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드렸지만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평 자체에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시장이 조금 다시 돌아서다 보니까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개미 털고 뭐 다 안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털렸다는 것보다 털린 종목들도 안 털린 종목들도 있겠지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대감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게 차트 공부고, 두 번째는 무슨 공부?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석이 안 되고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아무 수익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즉 비중 조절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넉놓고 있겠죠. 왜 넉놓고 있어야 되냐면 지수가 빠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물린 종목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한다 할 때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매일 강조드리는 게 비중 조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예수금이 있는 꼴을 못 봐.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금이라는 게 계좌에 어느 정도 어떠한 대세 상승장이라 아무리 불장일 때도 우리가 비상금이라는 이런 돈은 예수금에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돈만 생기면 주식 사죠. 물타기 바쁘고 빨리 빠져나오기 바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고 내가 이거를 다 어떤 좋은 정보가 있고 이건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예수금은 무조건 확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계좌 100%라면 써야 되지 않을 비중들은 20%는 최소 남겨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제일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면 이틀 동안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일부 수익들을 냈겠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항상 비중 조절을 꼭 잘 하시고. 자, 국내 마감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제는 좀 조정이었고 오늘은 불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상승을 했죠. 1% 상승이지만 상승한 느낌은 한 2~3%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3%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3% 올랐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3% 올랐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 움직임이 강했다는 거겠죠. 자, 코스피는 2237포인트 1% 상승한 걸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올랐습니다. 700선을 안착을 했다는 거겠죠. 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개인이 팔아가 합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개인이 팔면 당일날 지수는 웬만해서는 상승 탄력을 잘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그죠?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팔아야지 그날 분위기가 좋죠. 왜 개인이 왜 팝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판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팔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달러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과매도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과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제외하고는 오늘 막 쌍거리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제 홍콩이 6% 가량 상승이 나왔죠. 5.9%인가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일본 증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홍콩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휴가 중입니다.
중국장이 개장됐을 때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나 내용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빨리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되겠죠. 한 이틀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 21선을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21선을 죽음의 계곡에서 살리는 준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겨울 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반도체 시장은 끝이다. 공포들을 엄청 많이 줬죠. 반도체는 사면 죽는 거다.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이 주가가 여기에 빠질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누가 사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안 사냐고 하면 계속 안 좋은 소리 하는데 맨정신으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한 5년, 6년 장투, 뭐 3, 4년 장투하실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이미 3, 4년 장투하는 사람들도 여기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반도체 쪽에 돈들이 들어오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이 이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미리 알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만 국내 시장 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로 일단 들어왔죠. 그 바닥에 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서 당장에 빠져나가면 기술적 반등으로 밖에 볼 수 없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올 때. 근데 얘네들이 안 빠지고 조정을 주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은 바닥을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거라.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종목들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시장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게 뭐 바로 수익으로 나옵니다. 수익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과 예측은 정말 이렇게 빠질 때 금물이지만 이렇게 막 답답하고 사람들이 공포를 줄 때 안 사면 언제 삽니까?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때 사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못 사는 거겠죠. 그리고 롱 포지션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 조절하면서 계속 빠질 때마다 사겠죠. 지금 뭐 또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TV에 나와가지고 바닥을 확인했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왈가불가 해버리면 좋은 그림을 다 배려날까봐 제일 걱정인 거라. 막 그 TV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만 어디 자료들 퍼와가지고 그런 것만 입으로 이야기하는 입고수들. 다이나믹 디자인. 와, 이게 점상 나왔더라고요. 이 VIP 추천주 점상 나왔는데 이거 완전 개꿀이라 이게. 이거 설명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어제 이제 단테님 추천하셔가지고 야, 이 바닥에서 이게 이런 게 다이나믹 디자인이 왜 개꿀이냐고 하면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 상따 이런 거를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야, 오늘 이게 완전 기가 막히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이거 완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200만주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20만주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20만주 나왔으면 내일 또 점상 갑니다, 이거. 내 집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다 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점상 갑니다, 점상. 점상 내일 점점 이게 얼마큼 갈지 모르겠어요. 이 점상 갑니다, 이게. 즉 그게 뭐냐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야,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첫 상한가가 나왔을 때 둘째 날 상한가에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거, 거래량이 감소되고 내일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더 오늘 21만 주인데 오늘보다 내일 거래량이 더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개꿀인 겁니다.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첫날 상한가가 나오고 둘째 날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삼상은 갑니다. 삼상.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상한가가 붙으면 삼상은 가거든요. 삼상 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날에 거래량이 많이 더 줄어버리면 계속 더 가겠거든요. 근데 세 번째 상한가가 나오고 네 번째 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뭐 시가에서 터는 물량이 나오고 그걸 받고 조정 뒤에 또 문은 닫아버리면 4, 5, 6상에 가거든요. 뭐 그런 패턴들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는데, 상한가는 예전에 제가 그 주식 처음 할 때 상따만 이 존이 쫓아다녀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박입니다.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VIP 분들.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낮에도 아침에 단테님이 그 주식시장에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면 엄청나게 분석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저도 보거든요. 저 왜 볼까요? 제가 아침에 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바쁘거든요. 파이어족도 저기 분석들 해드려야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면 파이어족 분석부터 들어가죠. 시장에 대해서 파이어족 분석 들어갑니다. 뭐 이야기들 해두고 나스닥이 뭐 땡땡땡 이후 뭐 왜 올라갔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하죠. 그런데 단테님 방송까지 같이 들어버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도 한국 주식이 저렴하다고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런 것들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은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는데 아침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땡땡땡,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뭐 리오프닝이나 제거는 저는 뭐 계속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가스관 땡땡땡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제 중고차 아침에 9시 11분에 오토엔이,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오토엔이 대장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거 참고해가지고 보라 했죠. 오토엔이 지금 보시면 내용이 있죠.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이게 한다는 내용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잖아. 그죠? 오토엔이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최근에 항상 지지 라인을, 심리적인 지수가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가 내용이 있고 명분이 있는 주식들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지지 라인을 이탈할 때 지지 라인에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꼭 하고 가야 된다. 계속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패턴들이 뻔하기 때문에. 뭐 이탈했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 중고차 관련주들 뭐 빵빵빵 올라가 버렸죠. 오텐 같은 경우에는 9시 11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눌린 구간이나 이런 구간들을 충분히 한번 볼 수가 있었겠죠. 대장이 오토엔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죠? 9시 12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막 안 던집니다. 그래서 제 파이어족 팬클럽은 웬만한 VIP 분석보다 저는 최고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9월달은 안 좋았습니다. 9월달은 야 정말로 쪽팔릴 정도로 시장에, 저도 9월달에는 단단한 계좌가 손실이 나더라고. 와 이게 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시장이 돌아서고 눈에 보이고 뻔하게 이제 쉽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또 쉬어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단타해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었겠죠. 오토엔 해가지고 수익 나신 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지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1선은 지켜주는 종목들 중에서 요거 하나 있었죠. 제가 주말에 골드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공부 겸 설명을, 골드NS 주말에 골드N 21선을 시장을 이겨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시장이 더 빠지면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챙겨보셔라. 골드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야 이것도 다이나믹처럼 비슷하네. 완전 공포를 줬다가, 자 보시면 죽음의 계곡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가려고 손을 잡아줬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요런 자리에서 뭐를 이탈 안 합니까? 21선을 이탈 안 하죠. 21선의 의미가 뭡니까? 21선의 의미가 매일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수익이 나거든요. 21선의 의미는 주가의 상승, 하락, 횡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이다. 즉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 세력선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책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 지수에 무관하게. 그러면 21선의 의미를 봤을 때 이거는 이탈하면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계곡 기법만 완벽하게 마스터 하더라도 시장이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탈하면 손절. 그죠? 지수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어. 비중 조절이라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돼 가지고 EV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자랑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뭐 시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관련주들 올려드렸죠. 뉴스와 내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는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되고, WI도 관련 테마죠. 이게 지금 위기 경고 뜨는 종목들, 이게 한번 거품이 꺼질 때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오토행 급등. 개인이 판다고 이야기 드렸죠.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분석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분석 내용들을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못해. 대충 보시면 안 되고, 뭐 대충 볼 거는 보겠지만 어느 정도 뉴스와 관련 있는 부분들에서는 잘 챙겨봐야 된다는, 제가 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분석들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제가 조일 알무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빠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무관심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분차트 가보면 여러분들 이 박스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요런 파동을 된다는 거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잔파동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을 모은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튀기 전에는 반드시 에너지를 모아야 돼. 힘을 모아야지 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면 저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 21선을 꾹꾹 지켜주고 갑니다. 여기에서 세력이 있다는 거를 어떤 거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죠, 상한가. 세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요 상한가입니다. 거래량 대량 거래 들어왔죠. 개미 싹 털어버리고 죽음의 계곡에서 천국 계단에 손을 잡고 상한가를 딱 만들었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족 분들한테 그 줄을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캔들이 지지 저항에 줄을 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들이라. 요 구간이 캔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부딪히죠.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이 지지 라인인데,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세력이 이거 좀 털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손절을 잡고 아니면 뭐 요까지 뭐 그림상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특기가 있습니다. 주특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저는 이제 주특기가 전고 돌파거든요. 시장이 좀 돌아서고 강하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포인트가 항상 내가 프로그램 매수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프로그램 매수는 수급은 항상 참고용인데 조일 알루미늄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는 쌍그리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쌍그리 수급. 이거를 미리 감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라. 수급은 항상 맹신을 하지 말고 참고용으로 이야기를 드리죠. 이 들어오기 전에 냄새 났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리네. 빠지지 않으면 탄력을 좀 받으려나. 처음에 프로그램 외국계가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계가 매도가 나왔다가 치고받고 하더라고. 치고받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들어오더라고.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 조일 알루미늄, 뭐 삼 알루미늄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땡땡땡 가다가 프로그램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어떻게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더 강하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타점들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탈 안 하면 이런 구간들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 전고 돌파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확률이 뭡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돈이 들어오는 프로그램 외국계 순매수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이 주가 올리겠으면 못 올리거든. 개인은 주구장창 팝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주구장창 판다는 거라. 그 쭉 올라가 버렸지. 종가까지도 시간은 빠졌지만. 그만큼 이 수익 나신 분들은 집중을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파이어족에 분석을 해드리며 분석이 엄청 내가 설명들을 많이 할 때는 뭔가 여러분들도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는 파이어족 팬클럽방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주는 리딩방이 아니고 소통이 안 되죠. 그냥 제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꾸준히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또사님이 저렇게 분석을 할 때는 뭔가 있다. 눈치를 채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월 12만원이지만 제가 그냥 시장에서 보는 것들을 팬클럽을 위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라. 유튜브에 가시면 또사이 선생 검색 후에 채널 가입하시면 저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미국 주식 모두 다 합니다. 미국 주식은 비중이 많이 크진 않아요. 중장기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 단타 스윙, 미국 주식은 단타는 안 갑니다. 스윙.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주식 단태 사단에 또사이 선생이 한다는 겁니다.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